시급 40불에서 60불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비자잖아요. 특히 호주가 최저시급이 높은 나라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주에서 돈 주러 다닐 수 있는 초고소득 직장 베스트 4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필수 준비물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아시는 은행으로는 커먼웰스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놔서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수령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은행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뭐 좋고 나쁘고는 자기 개인 취향이에요.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FN을 신청하는 건데요. 텍스 파일 넘버를 뜻합니다.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번호인데요. 우리가 캐시잡 할 거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텍스 내고 큰 돈 벌어 갈 거기 때문에 이 텍스 파일 넘버는 꼭 오자마자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발급 받는 데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빨리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며칠 있다가 전화 직접 하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ABN이라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한국에도 있죠. 일반적으로 저처럼 회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가끔가다 용접하시는 분들이나 기술직 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체지만 밑에 좀 사업자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아니라면 오버이츠 같은 거 하신다거나 개인 사업을 진짜 하신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호주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에게는 세금을 단 15%만 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벌면은 조금 더 떼이긴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15%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금인데 한국에도 연금이 있죠. 연금 계좌를 가입을 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받을 때 고용주가 알아서 10%를 떼서 슈퍼 계좌로 넣습니다. 슈퍼 계좌를 뭘로 들어야 되냐 하시면은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데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데 합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데 했어요. 호주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갈 예정이신 분들은 귀국하실 때 여기 연금에 박혀있는 돈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게 꽤 쏠쏠하다고 들었어요. 귀국할 때 비행기 값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주의 지금 현재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약 25불입니다. 정확하게는 24.95불이에요.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거든요. 최저시급으로 일한다 치면은 주급으로는 948불이 됩니다. 꽤 되죠. 좀 더 일하면 100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하는 게 캐주얼이에요. 계약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더 받게 됩니다. 약 25%가 더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비자 있잖아요. 단기 비자로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런 캐주얼 조건이 더 좋습니다. 전 그래서 여태껏 3년간 쭉 캐주얼로만 일을 했어요. 캐주얼 근무 같은 경우에는 병가 같은 연차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극소수의 분들께만 이런 기회가 가기는 가요. 일 잘하는 분들한테 정규직을 제안을 하고 이건 한국이랑 똑같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호주에 와서 일을 할 때 이런 기회가 생긴다. 호주에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잘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딱 몇 년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다 하시면은 캐주얼 워커로서 조금 더 높은 돈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해요. 같은 회사 아래서 위치만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럼 6개월 근속 제한이 없다고 듣기도 했고 이게 좀 코이 걸면 코걸이, 귀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일단 정해져 있는 워킹 홀리데이 정책으로서는 6개월 근속이 제한이 되어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가장 궁금해하실 어떻게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제가 좋은 직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다른 분들 하시는 거랑 똑같은 사이트 써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씩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기본인 사람인 같은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종 상관없이 여기서 구직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잘 이용하는 사이트 중에 조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채용 사이트를 한데 모아가지고 검색어로 보여주는 중개 사이트 같은 거라서 어떨 때 간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디드나 링크드인이나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 저도 똑같이 이런 데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시즌잡들 있잖아요. 농장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소규모 회사들, 소규모 웨어하우스나 그런 데들. 그런 데는 한번 직접 가서 이력서를 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미 직컨이라는 단어로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호주 워홀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모든 잡들에 다 직컨을 하고자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약간 좀 소규모 회사들, 진짜 내 인상을 좀 좋게 보여줄 수 있고 말로써 어필이 되는, 직접 면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 직컨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일자리 있나요? 하고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그 백패커 커뮤니티 같은데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농장 시즌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인을 하는 회사들이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페이스북 그룹 중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구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종에 관련된 직업만 올라오는 그룹이 있다던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직업들에는 뭐가 있을까? 아예 애초부터 시급이 높은 잡에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에 들어가서 야간 수당이나 주말 근무 수당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해요. 약 1.5배에서 2.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약간 환상은 가지지 마시고, 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그 공휴일에 겹쳐가지고 시급 100불 받으면서 일한 적이 있어요.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좀 시프트가 길어서 12시간씩 일하거든요. 하루에 120만 원 정도를 번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호주에서는 가능합니다. 많은 돈을 원하신다면 가리지 말고 어느 시간에든 일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그런 기회도 찾아올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수익자 베스트 4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트래픽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한데 일은 되게 쉽고 돈은 많이 버는 직업으로 유명해요. 심지어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까지 유명해요. 어떤 식으로 이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요, 여자를 많이 고른다고 들었고요. 현지인들을 많이 고른다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들어갈 틈은 어딘가에 있어요. 이때 버는 시급은요, 약 1시간에 45불부터 60불까지도 간다고 해요. 진짜 많이 벌죠. 그리고 하는 일들은 뭔지 아시죠? 그냥 공사 같은 거 할 때 차 못 오게 스탑 사인 들고 있고 표지판 돌려서 슬로우 사인 붙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저도 그 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간호사예요. 요즘에 여기 호주 영주권 노리시는 분이 간호대학 많이 가시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 간호사들도 많이 버는데 이 간호 자격이 되면은요, 파이포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파이포 그 현장 내에 필요한 간호 인력이 있거든요. 파견을 나가면 또 많이 버는 거예요. 또 비행기표, 숙소, 뭐 다 식사 다 제공되고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건 뭘 할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A입니다. 제가 줄곧 해왔던 일인데요. 기술자를 보조를 하는 어시스트예요. 티켓은 여러 개가 수반이 되지만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고시급 산업으로 진출을 할 기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좀 여전히 들어가긴 힘들지만 그래도 시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평균 한 50불로 일을 했어요. 어느 컨트랙터 밑에서 일을 하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저처럼 기회를 잘 잡으시면 높은 시급으로 쭉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마이닝으로 잘 아는 산업이에요. 고위험 산업분들. 제가 그 고위험 산업에 대한 정보들을 여태껏 진짜 많이 올렸어요. 그 중에 하나 궁금하시면 이거 눌러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고위험 산업군에서 여태껏 TA로 일을 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TA가 가뜩이나 높은데 고위험 산업군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급이 높았던 거예요. 이런 고위험 산업군에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모시는 분들은 트럭 기사를 하셔도 되고,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용접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나
그런 걸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인분들을 이 고위험 산업군에서 만난 분이 4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2명이 TA였고요. 1명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엔진 관련된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거 하시는 분 계셨고요. 나머지 한 분 워홀 비자는 아니셨는데 전기 관련된 걸로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확실히 저희 TA 시급보다 훨씬 더 높았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2배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 있으신 분들은 이 직종으로 고위험 산업군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고소득 직종을 얻는 게 꼭 돈을 많이 벌라는 것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먼 지인 중에 한 명이 호주 워홀에 왔는데 이게 너무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농장도 가시고 카페에서 일도 하시고 호텔에서 청소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 계신데 뭐 주말 근무 가리지 않고 계속 일만 하셔가지고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50불. 제가 고위험 산업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받으면서 일을 하셨었대요.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너무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 일을 해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적응도 해보고 하시다 보면은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신다면 중요한 거는 시급보다는 근무하는 그 총 시간이거든요. 저처럼 고시급 잡만 몰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 비교적 쉬운 방법이 있다.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캐주얼 워커로서 일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 많은 제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워홀러들이 그래왔지만 지역 이동에 대해서 겁내지 말아보세요. 좀 선택의 폭을 넓게 두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직을 하시다 보면은 고시급 잡, 포크리프트 잡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호주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옆에 넘기면 하이크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점수까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